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근무하는 김필두입니다. 만나뵙기로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주민자치라고 얘기할 때 학자들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마을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 주민들뿐만 아니고 또 주민을 이끌어가는 자치위원들이 함께 역량을 갖춰서 마을 일들이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주민자치가 필요한가? 과거에는 모든 행정이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을 우리 제도자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체장의 지시에 따라서, 또 단체장의 공약에 따라서,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의 상하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행정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저 방관자 혹은 혜택자로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자치를 주민들이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들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보자. 그리고 실제 주인이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이 앞장서는 그런 자치를 해보자 해서 생활자치, 즉 주민자치라고 해서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주민자치가 하다 보니까 지금 한 3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맨 처음 출발점은 1989년도에 읍면동 행정체제 개편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읍면동을 폐지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활동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도 폐지하자, 그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런 제안들을 가지고 처음에 출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는 처음으로 출발한 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들입니다.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잘 아시다시피 IMF를 겪게 되는데, 그 IMF를 겪다 보니 정부 공무원한테 모든 걸 다 맡겼더니 제대로 되는 게 없더라. 그래서 주인인 주민들이 한번 챙겨보자. 적어도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일은 우리가 챙겨보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시작됐는데,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정시책 과제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기능 전환하면서, 그 당시에 IMF 때문에 공무원들의 한 20% 내지는 30%가 구조조정이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런 서비스 사각지대를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보자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도 들어서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범사업을 1999년도에 1년 동안 실시를 했죠. 그 당시에 1658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그때는 동만 실시를 했습니다. 읍면은 그 이후에 2단계로 해서 읍면까지 실시를 했는데, 동은 전반적으로 다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했지만은 읍면에 대해서는 원하는 읍면만 주민자치를 하겠다 해서 2차로 실시한 게 2001년도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읍면, 동 단위의 주민자치가 전부 실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과연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민자치센터는 당초의 취지는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 주민이 주인이 돼서 해결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8조에 별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 별표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시군구 사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시군구 구청장의 지시를 받는 읍면동장의 자문기구 같이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결정의 주체는 읍면동장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지시를 받아서 보완하는, 지원하는 그런 자문기관 역할을 하게 돼서 원래 원했던 주민자치회의 위상이 그때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의단체로 여러 지역사회 많은 단체 중에 하나로 그 읍면동장을 지원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그런 제도를 가지다 보니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점은 지역 유지들이 친목단체 같은 그런 성격으로 해서 읍면동장을 후원하고 협력하고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들을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자리매김했고, 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주민자치센터라는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강좌 중심으로 운영이 됐었죠. 그 대신에 강좌의 비용이 다른 문화센터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싼 저렴한 수강료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인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사업이라고 좀 했는데 주로 이제 봉사, 복지와 관련된 봉사 이런 쪽으로 좀 치우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0년 동안 쭉 해왔던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 서서히 반성이 시작됐습니다. 당초에 주민자치는 읍면동장이 보조기관이 아니고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의 대표 자리에 모여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제 주민자치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다가 2010년도에 지방행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특별법에 이제 2013년도에 이 특별법이 다시 입법 전환이 됩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이 특별법 27조에 주민자치회를 설치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주민자치회는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구성을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즉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더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방자치학회에서 주민자치회의 모형을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 3개의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협력형과 통합형, 주민조직형. 협력형은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장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해가지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통합형은 주민자치회장이 주민자치 읍면동장 위에 있어서 읍면동을 지역 주민들이 단체로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읍면동장이 아니고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읍면동 행정조직과 주민조직을 하나로 합쳐보자라는 것이 통합형이고, 주민조직형은 당초에 처음에 기획했던 것인데, 읍면동 사무소를 폐지를 하고 그 읍면동 사무소 자체를 주민자치회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읍면동에는 행정조직이 없게 되는 겁니다. 협력형은 행정조직과 대등한 입장이고, 통합형은 행정조직이 주민자치회의 하부조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고, 주민조직은 아예 행정조직을 폐지하는 그런 모형으로 3개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처음 만들어가지고 전국 공무원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게 적합한가 설문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 협력형이라는 것에 가장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해서 이 3가지 모형 중에서 협력형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고, 이 협력형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계속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협력형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 협력형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 협력형 보완 모델인데, 지금 이 보완 모델이 현재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민자치회와 행정 간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이 하는 일을 일부분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를 정하는 그런 규정들을 새롭게 보완을 해서 행정 업무 자체를 주민자치회에서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기관 구성은 주민자치회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주민총회,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기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주민총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주민자치회의 특징은 이 분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일하는, 활동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과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 주민자치가 잘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성격상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장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을 했었는데, 지금의 주민자치회는 민과 관이 협치하는 협치기구고, 그리고 주민자치 대표기구라 해서 주민의 대표기구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그 국정시책 100대 과제에 보면 주민자치회는 대표적인 주민협의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을 과거에는 시군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읍면동장이 위촉을 했는데, 지금은 시군구청장이 직접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인원수도 거의 20명에서 25명 정도 전국 어디나 비슷했었는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20명부터 50명까지 그 지역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추첨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명 제도를 도입을 했다는 것하고, 기능도 과거의 주민자치센터는 대부분 결정권자가 읍면동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서 되게 추상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은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두리뭉실하게 했었는데, 주민자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표준 조례안에서는 주민들이 나서서 하는 자치사무가 있고,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 같은 위탁사무,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주민자치회가 해야 될 사업들을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자치계획 수립,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수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주민총회라는 것인데, 이 자치계획과 주민총회는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기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에 관해서도 과거는 단체장이 인심 쓰듯이 좀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거라서 올해 편성된 예산이 내년에 또 편성되겠다라는 보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보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을 하는데, 그중에 주민세의 개인 균등할분을 주민자치 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또 주민참여 예산의 일부분을 같이 주민자치회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대표 모형으로 보면은 이게 세종시인데, 세종시 모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모형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과거에는 마을 단위로 해서 리발전위원회라고 있었는데, 리발전위원회를 마을회로 개칭을 해서 주민자치의 하부 조직으로 만들고, 그리고 주민자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주민세 개인균등할부를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의 관계를, 행정가의 관계를 원활하기 위해서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주민선택제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를 하고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민주권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든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헌법 전문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 자유, 행복이라는 어떤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그런 큰 틀에서 국가가 제시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지방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한 그러한 이념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힘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중앙이 가지고 있는 힘들을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어서 지방분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자치분권, 실질적인 활동으로부터 분권이 시작돼야 된다는 자치분권의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 분권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삼아서 헌법 제1조 3항을 신설을 해서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를 집어넣고자 선거 공약에 내세웠는데, 물론 이 헌법 개정이 쉽지가 않아서 이 개정에 성공은 못했지만은 헌법을 개정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가졌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2017년도에 춘천에서 전국 지방분권협의회가 출범을 했는데, 그때 내세운 표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주체는 자치단체, 즉 공무원이었었는데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주민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지방자치 주체가 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민 개개인이 주권자로서 스스로 정책 결정에 참여를 해야 되고, 선거 때만 주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모든 생활 속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일상의 민주주의가 실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 그래서 과정의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묶어서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풀뿌리 민주주의 실체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민이 참여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곧 주민자치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보면은 6가지 추진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 중에 맨 위에 있는 것이 주민주권의 구현이라는 것입니다. 주민이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내용 중에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하고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들을 다양하게 반영한, 그래서 말씀드린 읍면동장을 주민들이 직접 추천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 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현장의 주민자치회 3자 간에 서로 협력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주민자치에 관한 법률 등을 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에 관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그리고 주민자치하고 관련된 다양한 홍보를 실시를 하고, 또 지방에서는 이런 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주민자치에 가장 필요한 예산 제도를 마련하고, 그리고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주민자치에 필요한 다양한 것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실제 우리 주민들이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생활 서비스, 그리고 행정 업무 양자를 종합해서 서로 조정도 하고, 또 협의 운영을 해서 보다 나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정점으로 해서 민과 민이 협력할 수 있는 학계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기업이 함께 참여해서 주민자치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기서 품자 주자 시민들이라는 모임도 역시 이쪽에 해당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에 있어도 같이 행정안전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시도와 시군구가 지방적인 차원에서 민과 관이 협력하는 시스템. 그래서 민민협력과 민관협력이 함께 묶여지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모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조직체계 중에서 과거에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그러다 보니까 분과위원회가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충남 서천군 마산면에 있는 분과위원회인데, 분과명이 풀버들 호수공원 홍보분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버들 호수공원 하면은 사람들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하는 일,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 낚시꾼들도 많이 오고 관광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마산면에 아주 명물인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 쓰레기도 버리고 오염도 되고,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주민자치회에서 관리를 하자. 관리를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하지만은 이걸 우리 명소니까 널리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 호수공원을 실질적으로 마산면의 최고의 명물로 만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분과위원회는 위원만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그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구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분과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필요한가 그걸 보고 우리 동네에 맞는 사업들이 우리 동네의 발전 혹은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분과 명칭을 붙이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마을을 조사를 해보고 자원조사를 해서 분과를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명칭을 부여를 하고, 또 분과위원장을 선출하든지 분과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 이것이 향후에 주민자치의 분과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쪽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가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치계획이고 하나는 주민총회입니다. 자치계획은 읍면동 단위에서 동 단위의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자치계획의 내용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마을발전 활성화계획, 또 읍면동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각 분과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주민참여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과제를 찾은 다음에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주민 분과를 조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공유를 한 다음에 조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간단히 얘기하면 의제를 조사하고 정리한 다음에 분과에서 공유한 다음에 전체에서 다시 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 절차를 거친 다음에 주민총회에서 이런 계획들을 최종적으로 정하는데, 주민총회는 계획을 만들어내서 정하는 게 아니고 각 분과 주민자치에서 만든 그런 의제들을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알고 10가지 계획이 있으면 그걸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쭉 우선순위를 정하고, 올해는 1순위부터 뭐 5순위까지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 주민총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공론화시키는 공론화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이왕에 주민들이 함께 모였으니 모인 김에 뭐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주민총회를 위해서 모였으니까 아예 이날을 마을이 축제일로 정하자. 그래서 오전에는 주민자치회로부터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 보고도 받고, 주민 계획에 대해서, 자치계획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오후 시간에는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으로 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이걸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현장 투표와 사전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마을 축제같이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즐기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간단하게 주민자치 30년에 쭉 지내온 과정과 향후의 주민자치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